늘어나는 세금 부담은 비단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주요 선진국들과 달리 법인 세율이 인상되면서 기업들의 고용 창출 여력도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용훈 기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27.5%, 지난해 3.3%포인트 대폭 인상된 이후 OECD 평균보다 4%포인트나 높아졌습니다. 반면 미국과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최근 수년간 꾸준히 법인세를 내렸습니다. 특히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500대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3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선진국과 정반대의 세수 정책을 펼치는 사이 삼성전자와 애플의 법인세 부담 비중은 역전됐고 비금융권 상위 100개사의 법인세 부담 비중도 4.2%포인트나 높아졌습니다. 기업들의 경영 환경도 요동쳤습니다. 국내 설비 투자는 2년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고 제조업 취업자 수 감소폭도 2년 연속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 부진에 세수 한파까지 덮치면서 기업들의 고용 활력도 떨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올렸던 법인세들 좀 낮춰주고요. 그다음에 투자가 지금 경기 회복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투자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예전에 임시투자세 공제처럼 한시적이더라도 기업의 전반적인 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이 가업 승계 자체를 어렵게 만들면서 기업인들의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창업자가 자식이나 손주에게 가업을 넘길 경우 과중한 세금 때문에 기업이 사실상 나라 것이 된다는 웃지 못할 탄식까지 터져 나옵니다. 세수 확보를 통해 정부 지출을 늘리고 삶의 질 향상을 꾀하는 정부. 오히려 기업 경기와 고용 창출의 발목을 잡고 기업가 정신까지 위축되면서 국민들의 삶의 질은 더 악화되는 악수를 두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 최저임금과 임대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오르는 세금에 영세 사업자들이 곡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인들은 상속세 부담에 신사업도 가업 승계도 꺼리는 분위기입니다. 이어서 전민정 기자입니다. 3년 전부터 서울 여의도에서 횟집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 씨. 경기 침체 속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지출마저 10%나 늘어난 상황에서 세금마저 자꾸 오르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소규모 사업장이지만 주방 전문 인력엔 높은 임금을 줘야 하는 탓에 월급 210만 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해주는 두루누리 사업 혜택조차 받지 못합니다. 김 씨는 정부가 자영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늘리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 체감도는 낮다고 토로합니다. 자영업자는 학원비나 교육비에서 아무것도 공제를 못 받으니까 정부에서는 세제 혜택 준다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부가세도 똑같고 종합소득세도 똑같고 감면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중소기업들은 사회보험료뿐만 아니라 과도한 상속세율에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양변기 등 위생도기용 부품 제조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송공석 대표는 신사업으로 회사를 확장하고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지만 최고 세율 65%에 달하는 상속세 폭탄과 까다로운 상속 요건에 고민이 깊습니다. 가업 상속 대상에 되려 그러면은 주력 업종 제품이 10년을 이상을 경과해야 돼요. 중간에 죽으면은 가업 상속 대상에서 왕창 다 몽땅 다 제외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세금 공제를 받을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새로운 신규 아이템에 투자했다가 하나도 못 받는다 그러면 누가 그걸 투자하냐 이거예요. 최근 중소기업 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은 내년에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경제정책으로 경제 활성화와 함께 적극적인 금융세제 지원을 꼽았습니다. 이미 자영업자 등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내야 하는 월 평균 보험료는 지난달부터 7.6%나 오른 상황. 건보료와 연동되는 장기요양 보험료도 내년엔 올해보다 20%나 더 부담해야 합니다. 또 내년 공시지가마저 인상되면 상속증여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기업이 내야 하는 각종 세금도 연쇄적으로 오를 것이란 전망입니다.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복지비용 등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세금 인상 정책에 자영업자의 생존과 기업인들의 투자 의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따른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집 한 채 가진 은퇴자들도 한숨이 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기 위해 아르바이트에 나선 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신인규 기자입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서울 강남 대치삼성 아파트는 올해 처음으로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어 종합부동산세 징수 대상이 된 곳입니다. 이 집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이 낼 다른 세금을 빼고 올해 내야 하는 보유세만 해도 약 363만 원, 지난해보다 40% 넘게 상승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하나도 오르지 않는다고 가정해도 앞으로 3년 동안은 내야 할 세금이 계속 올라 오는 2022년에 내야 할 보유세는 지난해 대비 50% 이상 상승합니다. 이번에 내놓은 대책으로 세액의 85%까지만 거두던 방침이 바뀌어 3년 뒤에는 정부가 책정한 만큼의 세금을 모두 걷어들이기 때문입니다. 집 한 채 있는 은퇴자들의 부담이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실제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처럼 늘어난 세금 부담 때문에 은퇴자들이 다시 아르바이트 시장에 나서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본인이 수입이 없는데 공시지가 대비해가지고 재산세라든지 종부세 형성을 많이 하다 보면 그 세금을 내기 위해서 부동산을 팔아야 되는데 또 팔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보유하려니 돈도 필요하고 이래서 알바를 하시는 어르신들이 지금 늘어나는 추세가 되다 보니까 정부가 함께 내놓은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에 따르면 이러한 사례는 앞으로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68% 수준인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끌어올리게 되면 종부세 추가 납세 구간인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의 주택의 수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59만 5천 명이었던 종부세 납부자들이 내년에는 100만 명에 육박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늘어나는 세금은 주식시장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대주주 주식에 대한 양도 차익 과세가 강화되면서 연말이면 시장이 출렁거리는데요. 심지어 개인 투자자가 손실을 봐도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박승원 기자입니다. 올해 코스피 시장 내 개인 투자자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의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11.5%, 코스닥은 무려 마이너스 22.6%에 달합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한일 경제전쟁 등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개인 투자자들은 어려운 한 해를 보낸 겁니다. 이런 개인 투자자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건 바로 불합리한 과세. 이 가운데 증권거래세의 경우 다른 아시아 국가에 비해 세율이 높습니다. 비록 정부가 올해 상반기 증권거래세를 0.05%포인트 인하한 데 이어 내년 상반기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지만 손실을 봐도 세금을 내야 하는 건 여전합니다. 증권거래세는 물론 대주주 양도차익 과세 역시 개인 투자자의 불만을 사는 주범 중 하나입니다. 지난 2013년부터 매년 연말이 되면 개인 투자자들은 대규모 매도세에 나섭니다.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요건이 크게 강화되면서 양도세 회피 물량이 대규모로 출회되고 있고 이는 곧 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이어지면서 시장 왜곡을 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국내에 상장된 해외형 ETF와 해외에 직상장된 ETF에 대한 과세 역시 불합리한 과세 중 하나로 지목됩니다. 현재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에 상장된 해외형 ETF에 투자할 경우 매매 차익에 대해 배당소득세 15.4%를 부과받는 것과 동시에 매매 차익이 2천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익과 손실을 합쳐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연간 손익통상과세도 적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해외 증시에 상장한 ETF는 매매 차익의 250만 원을 공제한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22%의 양도소득세 부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며 연간 손익통상과세도 적용받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개인 투자자 입장에선 세금 역차별을 피하기 위해 앞다퉈 해외 주식 투자에 나설 수밖에 없고 이는 곧 국내 증시의 외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현재 국내 투자자의 해외 주식 순매수 금액은 200억 5,900만 달러로 지난해 연간 순매수 금액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거래 규모도 368억 6,200만 달러를 기록해 이미 전년 대비 13.2% 증가했습니다.
지금 ETF 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해외에 상장되어 있는 ETF에 비해서 국내 상장되어 있는 ETF가 세제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라는 지적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ETF들이 상대적인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세제상의 불이익을 해소시켜주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죠. 불합리한 자본시장의 과세 체계가 시장 왜곡은 물론 국내 증시에 대한 외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